1장 새벽의 냄새. 박호진은 전기 주전자 소리에 잠이 깼다. 65, 인천 항만에서 용접공으로 평생 살다 지난 봄에 손을 털었다. 새벽 5시. 바닷물과 철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든다. 몸이 기억하는 출근 시간이다. 식탁에는 딸 미라가 밤새 만든 오사카 3박 4일 일정표가 펼쳐져 있다. 컬러 프린터로 뽑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지도, 맛집 리스트, 환전 메모까지. 사위 정우가 카톡 단체방에 가족 힐링 타임 히읗히읗이라고 올린 사진도 인쇄되어 있다. 그 가족 사진에 호진은 없다. 아버지. 미라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민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다. 비행기 오래 타면 무릎 아프시잖아요. 다음에 국내 온천이나 가요. 말끝에 붙인 미소가 어색하다. 옆에서 손자 규민이 눈치를 보며 입을 벌렸다 닫는다. 외할아버지, 유니버설 입장권이 너무 비싸대. 뒤에서 미라가 작은 소리로 용돈 말씀드린 거 해라고 밀어붙인다. 아이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난다. 호진은 지갑을 열어 카드를 꺼낸다. 체크카드를 규민에게 건네며 말한다. 비밀번호는 할머니 생일이야. 다녀와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우가 거실에서 고개를 숙인다.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호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찬물을 끓인다. 마음 한편에서 짧은 생각이 스친다. 내 돈으로 떠나는 힐링이구나. 하지만 그 생각을 밀어낸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고 규민이 카드를 소중히 두 손으로 받아든다. 창밖으로 항구의 경적 소리가 들린다. 언젠가부터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예전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는데 이제는 무언가 떠나보내는 소리 같다. 2장 균열의 모양. 출국 전날 저녁 사위 정우가 보일러 패널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님, 온수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가스 요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명령의 어조가 섞여 있었다. 딸 미라가 거든다. 아버지, 거실은 우리가 홈오피스로 쓸게요. 규민이 온라인 수업도 있고 정우 오빠 재택근무도 해야 해서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방 구석에 놓인 아내의 도예 물레가 현관 앞으로 끌려 나왔다. 먼지가 일었다. 이거 너무 무거워서 공간만 차지하네요. 사진은 찍어뒀으니까 추억은 남아있어요. 정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물레 위에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쓰던 낡은 흙바지 천이 걸려 있었다. 호진은 그 천을 조심스럽게 접어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으로 만지자 10년 전 아내가 새벽마다 빚어내던 찻잔들의 온기가 아주 잠깐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물레는 처분하지 말고 창고에 보관해 주세요. 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아, 네. 그렇게 할게요. 미라가 대답했지만 눈빛은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늦게 혼자 남은 주방에서 호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에 펜을 들었다. 사람값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 사람값이 깎이면 집도 싸구려가 된다. 글씨가 삐뚤어져서 잉크가 번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바라봤다. 물레가 있던 자리에 이미 규민의 게임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아내가 50년 넘게 지켜온 그 작은 영역이 하루 만에 사라졌다. 보일러 온도계의 빨간 바늘이 1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예전엔 항상 24도였다. 6도의 차이가 이상하게도 마음의 온도차 같았다. 호진은 천천히 온수 설정을 다시 올렸다. 내일부터는 자신이 가스요금을 따로 낼 생각이었다. 새벽 2시 침실에서 들려오는 규민의 게임 소리가 벽을 타고 전해졌다. 아내가 밤마다 물레 돌리던 그 시간에 호진은
주머니 속 흙바지 천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집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 창밖으로 항만의 야간 조명이 깜빡였다. 멀리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뭔가를 제자리에서 들어올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소리였다. 3장. 돌아보는 법. 그 다음날 아침 식탁 위에 낯선 인쇄물이 놓여 있다. 주택연금 안내문과 공동명의 전환 절차. 정우가 서둘러 말한다. 아버님, 연금 받으시면 우리 생활도 아버님 생활도 편해져요. 서류는 제가 알아볼게요. 말끝이 매끈해서 더 불안하다. 호진은 찻잔을 내려놓고 서류를 천천히 넘겨본다. 복잡한 약관들 사이로 담보 제공, 소유권 이전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생각해 볼게.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호진은 곧장 주민센터로 향한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직 모든 게 자신의 이름으로 깨끗이 남아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무겁게 느껴진다. 돌아오는 길, 법률구조공단 창구에 앉는다. 젊은 직원이 담담하게 설명한다. 가족이라도 재산권은 본인의 의사로만 바뀝니다. 동거인 퇴거 통지도 절차를 밟으면 가능해요. 쇳가루처럼 차갑지만 단단한 말이었다. 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표를 받아든다. 그날 저녁 항만 시절 동료였던 서점 사장 경수를 만난다. 창고 한 칸 비어. 취미로 금속 공예 클래스 열어볼래? 언젠가 내가 말했잖아. 불꽃 말고 빛을 다뤄보고 싶다고. 호진은 웃었다. 불 대신 빛 그 말에 등뼈가 고다진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둘러본다. 아내의 물레가 있던 자리, 규민이 숙제하던 책상, 사위가 설정 바꾸라고 한 보일러. 모든 게 제자리에 있지만 더는 자신의 것 같지 않다. 호진은 공책을 꺼내 천천히 쓴다. 집을 안전한 경계로 되돌리고 삶은 새로운 자리로 옮긴다. 다음 날부터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인중개사와 상담해 2달 뒤 임대 전환을 걸고 딸 가족에게는 거주 종료 안내서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준비한다. 규민 학원비 석 달치. 미안함이 아니라 작별의 예의를 위해서다. 4장. 맨발로 선 말들. 오사카에서 돌아온 딸 가족의 캐리어 바퀴가 현관 앞에서 덜컹거린다. 미라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친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2달 뒤 퇴거라니.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정우가 뒤에서 차분하게 말한다. 아버님, 잠깐만 밀어주세요. 대출 승인이 곧 나와요. 호진은 거실창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집은 잠깐 비닐 씌워두는 창고가 아니야. 너희 삶도 내 삶도 제자리를 찾아야 해.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중개사와 예비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온다.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부부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좋네요.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는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진다. 규민이 울먹이며 호진에게 달라붙는다. 외할아버지, 내 방은 어떻게 해요? 호진이 규민을 바라보며 낮게 말한다. 방은 옮길 수 있어도 서로의 선은 함부로 넘으면 안 된다. 그는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규민에게 건넨다. 할머니가 생전에 쓰던 작은 찻잔과 새 스케치북이 들어있다. 새 집에서는 내 손으로 첫 그림을 그려라. 정우가 참았던 목소리를 터뜨린다. 피 한 방울 섞인 자식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호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천히 말한다. 피는 자연이 주는 거고 존중은 사람이 주는 거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고르고 싶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중개사가 어색한 기침을 하며 계약서를 펼친다. 입주일은 2달 뒤로 확정하겠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소리가 콩 하고 울린다. 그 소리가 호진에게는 이상하게도 음악처럼 들렸다. 조용하지만 정확한 박자를 가진 음악. 미라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아버지도 혼자 사시게 될 텐데. 혼자가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다. 호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예비 세입자 부부가 나간 뒤 호진은 창가에 서서 멀리 항구를 바라본다. 큰 배들이 천천히 부두를 떠나고 있다. 그는 규민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다. 외할아버지가 새로 시작하는 걸 보여줄게. 너도 용기 내봐. 규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꼭 안는다. 그 모습을 보며 호진은 처음으로 확신한다. 경계를 지키는 일이 때로는 가장 따뜻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5장. 집의 새 정이. 두 달은 항만의 큰 배가 부두를 밀고 떠나는 시간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나갔다. 딸 가족은 전셋집을 구했고 마지막 날 아침 현관에서 서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미라의 사과는 헐거웠지만 그 헐거움마저 진심일 수 있음을 호진은 안다. 정우는 마지막까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작게 말했다. 건강하세요. 규민이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작업실에서 만날 거죠? 호진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다. 약속이다. 오후 창고 한 칸짜리 금속 공예 교실이 문을 연다. 천장 형광등을 끄고 작은 작업등들을 켰다. 불꽃 대신 은은한 빛들이 철판 위로 번진다. 첫 수강생들이 들어온다. 은퇴한 버스 기사, 동네 고등학생, 혼자 사는 간호사. 각자 망치를 들고 금속판에 자기 리듬을 새긴다. 쉬는 시간, 호진은 공책에 새 문장을 쓴다. 함께 산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 어디든 집이 된다. 문장 아래 작게 덧붙인다. 집이란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장소. 해가 기울 무렵 작업대 위에 아내의 찻잔을 올려둔다. 바닥에는 흙바지 천에서 떨어진 먼지가 살짝 빛난다. 예전엔 지워야 할 얼룩 같았지만 오늘은 남겨야 할 흔적으로 보인다.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경수가 말한다. 첫날 치고 소리가 좋았네. 망치 박자가. 호진이 웃는다. 철판도 사람도 박자만 맞추면 덜 아프더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얼굴을 건드린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거실을 둘러본다. 물레가 있던 자리엔 책장이, 보일러 설정 옆엔 내가 끊는다라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다. 찬물을 올리고 창을 조금 연다. 멀리 항구의 경적이 낮게 울린다. 그 소리는 더는 불안의 사이렌이 아니라 출항을 알리는 신호다. 한 모금 마시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낸다. 규민아, 이번 주말 작업실 와라. 내 이름 새긴 책갈피 만들자. 잠시 후 도착한 답장. 외할아버지, 진짜요? 멋지다. 호진은 미소 짓는다. 집은 벽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거리로 완성된다는 걸 그는 이제 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는 일이 앞으로 남은 그의 일이다.